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퍼포머입니다. 오늘 이제 첫 영상인데, 첫 영상에서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올릴 콘텐츠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퍼포먼스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로서의 진로를 결정을 하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블로그는 제 블로그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가 교환인 셈이고 유튜브 하단에 이제 제 블로그 URL을 넣어 놓을 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글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오시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할 콘텐츠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마케팅 툴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뭐 더 있지만 뭐 서치 어드바이저라든지 서치 콘솔이라든지 뭐 그런 툴들이 조금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배웠던 툴들 그리고 사용하는 툴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GTM, 구글 옵티마이즈,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UTM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처음 여기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하단에, 콘텐츠 하단에 다시 나오면서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 그림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클릭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광고에 대해서 클릭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소재라는 거는 광고를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을 봅니다. 하루에 뭐 6,000개, 뭐 또 3만 개, 뭐 이렇게 많은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그 광고들의 이제 소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재에는 어떤 이런 링크, URL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링크가 심어져 있는데요. 사용자가 그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여기 태그 관리자라고 하는 GTM 이라는 친구한테 전달이 되게 되고, GTM에서는 GA에다 전달을, GA에서는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현재 옵티마이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옵티마이즈의 이 광고에 달려있는 URL을 옵티마이즈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옵티마이즈는 상세 페이지 A와 상세 페이지 B에다가 트래픽을 나눠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총정리해서 이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목차는 GA,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GTM, 구글 옵티마이즈, UTM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GA입니다. GA의 한 줄 정리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웹 트래킹 툴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그 추적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트래킹 툴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사용자의 행동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은 웹사이트에서 어떤 뭔가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크롤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런 걸 누른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벤트인데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행동으로 컴퓨터는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웹사이트를 보고 있지만 우리와 컴퓨터 사이에 그 어떤 상호작용도 없다면 그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 사용자의 행동 그리고 이벤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컴퓨터의 입력 도구를 이용을 해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의 발생되는 이벤트를 사용자의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GA는 이런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그 추적한 데이터를 GA에서 볼 수 있는 웹 트래킹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웹 트래킹 툴이 뭐냐? 자, 트래킹이라는 영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트래킹을 검색해보면 추적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즉 추적하는 겁니다. 자, 웹을 추적하는 도구, 즉 웹에서의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을 말씀드렸고 웹 트래킹 툴이 뭔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은 웹에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발생한 상호작용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를 사용자의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동을 추적하고 이 추적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도구를 GA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현재 GA의 데이터를 보는 화면이고, 수집하는 거는 뒤에 설명드릴 도구들을 통해서 현재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벤트 수, 사용자, 새 사용자, 조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보시는 이 웹사이트, 제 블로그를 추적하고 있는 GA의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A는 이런 거고요. 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쉽습니다. 데이터 스튜디오는, 자,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뭐 그래프도 있고 또 있지만, 보고서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지만 결국에는 다 테이블 형태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오거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테이블 형태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PPT를 만들거나 누군가한테 이 마케팅이나 GA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각화를 해주는 도구가 이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그래가지고 GA 데이터를 보여주긴 하는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태그 관리자 GTM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TM이라는 거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GTM은 웹사이트를 추적할 때 필요한 코드를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웹사이트를 트래킹할 때 필요한 코드, 우리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미 나왔어요. 뭐냐? GA입니다. 즉 GA가 어떻게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냐라고 봤을 때 코드를 통해서 추적을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게 되는데, 이 코드들이 GA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광고를 집행하면은 페이스북도 나도 이 웹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 추적할래. 왜? 이 사이트에서 어떤 구매가 발생을 하면은 그 구매를 한 고객의 정보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얻어서 너의 광고에 적용시켜서 더 효과가 좋게 만들어줄게 라는 명목 하에 웹사이트에 페이스북 픽셀을 심게 됩니다. 이 픽셀도 코드인데 GA 픽셀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한다는 맥락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 카카오 픽셀도 있고 메타 픽셀도 있고 GA 픽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버튼마다 또 이벤트를 설정할 때 코드를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눌렸을 때, 또는 뭐 이런 버튼이 눌렸을 때, 또는 이 버튼이 눌렸을 때를 각각 이벤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웹사이트, 지금 이제 제 블로그고 굉장히 글밖에 없는, 게시물 몇 개 없는 단순한 블로그지만, 만약에 이게 쿠팡이라고 해볼게요. 버튼 얼마나 많습니까? 웹사이트에서 누를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떤 상품을 눌렀고 화면에 어디에 많이 머물렀는지에 대한 그런 사용자의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그런 트래킹 툴들이고, 또 전환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게 그런 코드인데,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마구마구 웹사이트에 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만 이곳저곳에 코드 조각들이 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저 이벤트를 삭제하고 싶어, 아니면은 변경하고 싶거나 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코드를 뒤져야겠죠. 우린 마케터인데 코딩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코드가 10개만 되더라도 마케터가 그 코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정하고 혹시나 모를 수정하면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랑 싸움 나는 거죠. 이런 번거로움을 GTM이 해결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즉 GTM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웹사이트에 심어진 마케팅 목적으로 심어진 코드들을 GTM 내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목적의 도구입니다. 즉 철저하게 웹 트래킹이나 웹 트래킹을 사용하는 웹 트래킹 하는데 필요한 코드들을 관리하는 게 GT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GA도 역시 GTM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GTM도 그러니까 GA도 관리를 하고 스크롤 데이터도 저는 GTM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그를 보면은 이렇게 있죠. 스크롤 깊이, 클릭 텍스트, 그리고 양 블로그, GA 텍스트.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얼만큼 스크롤을 했는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스크롤 추적을 하게 되면은 GA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즉, 저도 이 웹페이지 사용자지만 다른 누군가도 이 웹사이트의 사용자고 이 웹사이트에서 얼만큼 스크롤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스크롤이 이제 한 이 정도에 있잖아요. 이 정도에 있으면 대충 한 50% 정도 스크롤을 했다라고 웹사이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크롤 이벤트가 추적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정해 놓은 이벤트가 제 웹사이트에서 GA 코드를 통해서 잘 돌아가는데 이게 코드 단위로 웹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GTM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웹사이트에는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GA도 있고 이런 스크롤 뎁스를 체크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결국 GTM 코드 하나로 전부 다 관리가 된다. GTM 코드 하나만 웹사이트에 심어 놓으면은 GTM에서 이런 코드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GTM 코드 하나만 심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내린 사람, 20% 내린 사람 비율, 10%에서 20% 간 비율, 30% 간 비율, 40% 간 비율 조금씩 떨어지죠. 즉 10%에서 20% 갈 때 떨어져 나가고 또 20% 30% 갈 때 또 1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총 사용자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2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보면 또 1명 50%가 또 5명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코드들을 관리하는 게 GT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는 A/B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A/B 테스트가 뭐죠? 그렇죠. 변수 A와 변수 B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변수 중에서 어떤 게 효율이 좋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A 있고 B 있는데 뭐 선택할 거야? 너 뭐가 더 너 끌리는 거야? 아니면 어떤 게 더 가독성이 좋아? 아니면 어떤 카피가 더 끌려?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들어? 더 매력적이야? 라는 거를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세 페이지 역시 제품 상세 페이지 역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마지막에 보는 페이지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보는 페이지이면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끼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두 개의 상세 페이지를 두고 어떤 상세 페이지에서 전환, 즉 구매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단순하게 이 상세 페이지가 더 매력적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구글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A/B 테스트를 훨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즉 여기 이렇게 소재가 있고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URL이 들어오겠죠. 유입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소재와 연결된 어떤 URL이 있는데 이 URL을 어디로 보낼지 옵티마이즈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옵티마이즈가 이 URL을 전달받으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A 소재가 있고
B 소재가 있는데 이번 유입은 A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이 고객은 이번에 들어온 고객은 A 상세 페이지를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B 한 명이 또 들어왔어요. 이 유저가 1번 유저고 2번 유저라고 하면은 2번 유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URL이 똑같은 URL이죠. 똑같은 URL인데 이 유저는 옵티마이즈에서 B URL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유입이 됐을 때 이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건지를 옵티마이즈가 나눠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이 나눠진 결과를 A와 B 사이에서 이제 저울질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비율도 옵티마이즈 내에서 비율도 정할 수 있는데 50%로 그럼 50%다 그러면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누는 걸 의미를 해서 들어온 유입의 절반씩 나눠 놓고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A에서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B에서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A/B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구글 옵티마이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UTM인데요. 이 UTM은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UTM과 GTM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냥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과 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흐르는 강, 한강, 뭐 압록강, 섬진강 이런 강들과 먹는 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UTM과 GTM도 전혀 달라요. 일단 이거 하나 이해하고 가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TM은 GA에서 인식 가능한 URL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소재가 좋은지를 이제 USP, 유저 셀링 포인트, 유니크 셀링 포인트에 따라서 USP가 지금 저희가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 USP를 통해서 소재를 A 소재, B 소재, C 소재 이렇게 세 개의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소재가 각각 이 세 개의 소재 중에서 어떤 소재가 가장 사람들의 클릭을 많이 받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떤 소재가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적인지를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광고 세트를 구성을 했어요. 자, 광고 매체는 페이스북입니다. 메타라고 하고요. 캠페인이 하나 있고요. 광고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는 아까 만들어뒀던 A, B, C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A, B, C 소재들은 또 하나의 랜딩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왜냐? 소재만 가지고는 전환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소재는 랜딩 페이지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컨텐츠이고 광고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일 뿐이지 소재를 클릭하고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야 비로소 여기서 광고주가 원하는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서 가장 간단한 플로우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소재가 막 돌아가요. 이제 막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A 광고 소재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요. 그다음 어떤 사용자는 B 소재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고 또 어떤 사용자는 C 소재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랜딩 페이지에 접속한 3명의 유저가 각각 어떤 광고 소재를 클릭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랜딩 페이지 URL이 예를 들어서 www.abc.co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abc.com이 각각 광고 소재랑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랜딩 페이지가 3개가 있지 않는 이상 A를 눌러도 www.abc.com으로 올 거고 B를 눌러도 www.abc.com으로 접속했다고 뜰 겁니다. C를 눌러도
www.abc.com으로 접속하게 되면서 3명의 유저가 각각 다른 소재를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 어떤 소재가 효율적인지, 어떤 소재가 더 많이 클릭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는 소재마다 클릭률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체가 여러 개, 매체를 4개, 5개씩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재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매체만 여러 개를 돌린다고 하면은 어떤 소재가 더 많이 클릭이 됐는지 일일이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더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못하죠.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GA에서만 확인을 합니다. GA에서만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곳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 A, B, C가 A, B, C를 구분을 어떻게 하죠? 결국 URL이 다 같은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한 곳에서만 확인을 하면 각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A 소재에 몇 개 클릭됐는지, B 소재에 몇 개 클릭됐는지, C 소재에 몇 개 클릭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각각의 소재가 얼만큼 클릭이 됐는지 GA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걸 소재마다 구별 지어주는 게 UTM입니다. 똑같은 URL을 사용을 하지만 URL 뒤에 변수라고 하는데 UTM 매개 변수, UTM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UTM 파라미터를 붙여줌으로써 소재마다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매체와 소재를 구분 지어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게 메인 URL입니다. 이게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소스 있죠? 소스에는 어떤 매체에서 집행한 건지 매체 이름이 들어갑니다. 카카오, 메타, 구글, 유튜브면 유튜브, 네이버, 틱톡 이런 매체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캠페인 미디엄에는 이제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소재는 A 소재다, B 소재다, C 소재다, 또는 언제 세팅한 어느 브랜드의 어떤 소구점이다 라는 걸로 이 캠페인 미디엄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분 지었을 때 URL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보면은 스테디, 그다음 티스토리까지 나오고, 그 뒤에 물음표도 한 다음에 UTM 소스, 카카오, UTM 미디엄, 채팅, UTM 캠페인, 카카오 채팅 쉐어, 이런 식으로 UTM 파라미터 변수들이 붙게 되면서 GA에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 UTM을 이용을 해서 유입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실 수가 있죠. 자, 소스와 매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스 매체 우리 어디서 봤죠? 그렇죠. 소스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적이 득보기, 그냥 이걸로 볼까요? 소스 매체로 보면은 다음 오가닉이죠. 구글 오가닉입니다. 링크트리 인스타, 이건 뭐냐? 제 인스타그램의 링크트리를 통해서 거기 얹어져 있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제가 소스와 미디엄을, 소스는 링크트리, 미디엄을 인스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링크트리 인스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카카오 채팅은 뭐냐? 제 게시물을 공유할 때 이제 카카오 소스는 카카오, 미디엄은 채팅, 즉 채팅방에 공유하는 거, 채팅으로 이렇게 UTM URL을 만들어서 해당 URL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URL을 클릭해서 들어온 유저라고 하죠. 들어온 유저들이 이렇게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지어주는 게 UTM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에서 소재를 3개를 돌린다 라고 하면은 카카오 A, 카카오 B, 카카오 C가 각각 몇 개의 유입을 받았는지를 보고, A 소재가 가장 효율이 좋구나, 또는 B 소재 또는 C 소재가 가장 효율이 좋다, 가장 많은 유입을 이끌어낸 소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UTM까지 설명을 드려봤고, 그래서 UTM은 뭐다? 그냥 소재들을 여러 개 또는 같은 소재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집행을 할 때 각각의 소재들이 같은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소재가 클릭됐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URL, 랜딩 페이지 URL의 뒤에, 메인 URL 뒤에 변수들로 변하는 값들을 줌으로써 각 소재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25분이 흘렀고 우리는 또 이 그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처음에 들을 때보다, 처음에 이 그림을 마주할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클릭이 일어나요. 일단은 소재 A네요. 소재 A에 뭐가 달려있죠? 그렇죠. UTM 링크가 달려있습니다. 이 UTM 링크 뭐다? UTM 링크 뭐다? 소재 A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왜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랜딩 페이지가 모든 소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랜딩 페이지로 접속하는 소재들 중에서 어떤 소재가 클릭됐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UTM 링크를 사용한다. UTM 변수들로 구분을 한다. GA에서 이를 확인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UTM 링크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UTM 사용해서 소재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카오 그 다음에 뭐 소재 A 이런 식으로 GA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해야. 근데 왜 태그 관리자로 갈까요? 그렇죠. 태그 관리자에서 GA 트래킹 코드 소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관리자에서 이제 애널리틱스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GA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카카오 이 소스는 카카오고 미디엄 매체는 A인 URL이 도착을 했고, 이 URL을 이제 GA로 보내서 야 이거 이번에 들어왔어 라고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왜냐? 태그 관리자가 코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관리자에서 애널리틱스로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엔 데이터를 쏘는 역할은 코드가 하지만 그 코드가 태그 관리자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자, GA에서는 지금 현재 이 URL이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테스트되고 있는 URL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입을 옵티마이즈에 전달을 해서 야, 이 유입 어떤 랜딩 페이지로 보낼 거냐 라고 하면은 옵티마이즈가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 A로 이 유저를 보내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 A를 보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URL을 2개를 또는 N개를 설정을 해놓고 이 URL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들어온 유입을 각자 URL에 분배해주는, 등록해둔 URL에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따로 2개를 만들어서 그냥 옵티마이즈에 얹어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GA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온 유입을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최종 랜딩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옵티마이즈가 하는 일이고 GA가 바로 랜딩 페이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유입 정보는 유입 정보대로 받고 그 유입을 옵티마이즈에서 어떤 상세 페이지로 전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도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작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이 친구는 그냥 내가 원할 때 이제 GA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면 되고요. 정말 쉽더라고요. 잠깐 배워보니까 정말 쉬워서 내가 원할 때 그냥 뭐 데이터 뽑아다가 그래프나 뭐 표로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